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수업은 그 수업 지도안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도교육청 임용고시 2차 시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2020학년도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수업 평가와 관련해서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 60분, 그리고 수업 실현 구상 15분, 평가 15분 이렇게 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 대구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업 지도안 작성은 현재 없고요. 그죠? 자, 수업 실현이 구상 25분, 자, 평가 25분, 자, 이렇게 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교육청은 수업 능력 평가 항목에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이 있습니다. 자, 수업 실현은 25분 구상 15분 평가입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은 즉답형 세문안과 그리고 10분 이내에 그런 평가 시간을 줍니다. 자, 수업 나눔은 수업 실현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그런 질의응답 평가입니다. 그 선생님 수업에서 잘된 부분, 좀 의미 있었던 부분, 좀 불필요했던 부분, 미진한 부분, 좀 어려웠던 점, 그리고 깨달은 점이나 얻은 점, 그리고 개선할 점, 이런 어떤 선생님의 경험이 향후 어떤 교직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선생님의 수업의 철학, 신념, 그리고 수업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학생들의 그 효과,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의 가치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측면에서 어떤 식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생님의 수업에서 이런 어떤 전문직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죠? 핵심 역량, 이 핵심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핵심 역량을 갖다가 이 수업에서 보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에서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측면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삶과 어떤 생활과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도입부에 어떤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내러티브, 이야기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해 본다면은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배움이나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수업을 위해서 플립드 러닝을 도입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과 다른 어떤 교과와 융합 수업을 한다든가 협동 수업을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이 수업을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완전 학습의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런 어떤 학습 부진 학생들, 그런 소외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 그리고 토의식 수업에서 그런 무임승차 학생들의 방지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제시할 것인지를 갖다가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정 수업에서 그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어떤 도의지 않습니까? 그죠? 도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선생님의 수업을 갖다 그지? 교과의 심리화 전략을 취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실 건지를 갖다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최종적인 어떤 그런 성취 기준을 고려한 그런 평가 방법, 아니면은 이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그런 루브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갖다가 얘기를 해보라는지,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이런 어떤 수업 나눔 수업에서 평가에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 교육청에 시험을 치실 분들은 이 수업 실현과 이 수업 나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이게 토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지도안 그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원명이 있고요. 그리고 차시, 그리고 학습 목표, 그 다음에 학습 단계. 학습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3단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활동은 이렇게 교사 활동과
그 학생 활동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뭐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및 유의점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적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교육청 2차 시험의 그 어떤 방향성은 이 평가 계획까지도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계획, 뭐 평가 영역, 그리고 평가 내용 및 평가 기준이라는 그런 루브릭 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 평가 시기, 요거 여러분들의 그 해당 전공 교과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평가 계획도 미리 평소에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브릭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학습자가 그 과제를 수행할 때 그 나타내는 반응을 그런 평가하는 그런 기준의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전공 교과 그 교수 학습 안에 그 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원명, 자, 두 번째는 그 단원의 개관, 그 세 번째는 그 단원의 목표, 자, 네 번째는 그 학습의 계통 및 관련. 이것은 그 선수 학습이나 뭐 전시 학습, 그리고 본시 학습, 그리고 후속 학습의 그런 관련성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제 분석, 자, 여섯 번째는 지도 계획, 자, 일곱 번째는 평가 계획, 뭐 인지적, 정의적, 뭐 기능적 영역이나 뭐 평가 시기, 방법, 뭐 유의 사항 등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지도의 실제로서 가 본시 교수 학습 개요, 나 지도 과정, 뭐 해당 차시 수업 흐름이 되겠습니다. 뭐 도입, 전개, 정리 이런 3단계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교실 좌석 배치도나 그런 판서 계획, 그리고 자료 준비 계획, 뭐 이전 차시나 본 차시, 그 다음 차시의 활동지나 아니면 읽기 자료, 그리고 보충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평가 계획으로서 루브릭이나 그런 성취 기준, 그런 형성 평가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반은 참고 사항으로서 1. 그 실태 조사 및 어떤 분석을 갖다가 하시는 경우는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교재 연구, 예를 들어서 연구 자료라든지 뭐 교수 학습 방법 아니면 수업 모형 등을 연구하신 것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기타 다양한 어떤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참고 문헌 같은 것을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지도안이 갖춰야 할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결과 도달 목표에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재의 핵심이 분명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전시 및 차시 학습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학습 요소의 시간적 배려가 적절하여야 한다. 알맞은 그런 학습 과정이 선택되고 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학생의 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는 형태가 적용되어야 한다. 학생의 개인차와 흥미, 선수학습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적절한 자료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되게 계획되어야 한다. 판서 계획이 분절마다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의 실태가 제시되어야 한다. 단원 전체의 구조와 전개 계획이 명료하게 나타나야 한다. 수업을 보지 않고도 수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짜여져야 한다. 목표 달성의 성취도, 어떤 성취 기준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이 준비되어야 한다. 본시 수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수업 실현 그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 사례입니다. 1. 인사하기, 학습 분위기 조성. 2. 전시학습 상기. 3. 동기 유발. 학생들 주의 한기 짧고 임팩트 있게. 동영상 내용 중 집중해야 할 부분 먼저 말해주기. 가나다 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질문, 학생들 대답 유도. 실생활 연계. 4. 학습 문제 제시, 이전 차시 실생활 연계. 5. 학습 활동 안내. 6. 학습 규칙 상기, 강화 계획.
7. 활동 간 구분 크고 명확하게. 8. 교과서 활용. 9. 활동에 대한 설명, 시범, 단계별로 명확하게. 10. 실생활 연계, 학생들 경험, 가정과 연계. 11. 실무원 활용, 목소리 구분되게. 특수교육에서는요, 그죠? 그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그 특수교육 그 실무사가 있습니다. 자, 12. 문제 행동 중재, 눈 맞춤, 이유 설명, 대체 행동 지도. 자, 13. 개별화, 학생들의 수업 활동 개별화, 발문으로 구분됨을 설명, 학생들 모두 눈 맞춤, 학생들에게 공평한 어떤 참여 기회. 14. 발문, 말하는 속도와 크기, 제스처, 표정, 쉬운 어휘, 내용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학생 질문 생각해서 그에 맞는 답, 학생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 반응 기다려주기. 15. 오류 지도. 16. 촉진 단서. 17. 진정성 있는 칭찬. 칭찬 이유, 감정 구체적으로 넣어서. 18. 정리하기. 19. 강화. 20. 과제 제시. 21. 차시 예고 및 끝인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수업 지도안, 수업 실현, 수업 나눔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관련 어떤 그 자료들을 제가 그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자, 학교 수업이 즐거워지는 9가지 인지과학 처방에 대한 어떤 책입니다. 뭐 이렇게 도서관에 이렇게 한번 빌려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뭐 권장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그 제시되고 있는 예시가 좀 우리 문화와 맞지 않아서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수업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뭐 주기 때문에 뭐 한번 보실 것을 뭐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사이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인 그 K묵입니다. 자, 이 K묵은 각 대학에서 그죠 강의를 가장 잘 하신다는 그런 어떤 교수님들을 섭외해서 그죠 자, 우수한 그런 방송 장비나 그런 촬영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한 강좌들입니다. 보통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영상의 질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도 좋고 수업의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K묵은 이거 사실 뭐 회원만 가입하시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수업 지도안과 그 수업 실현, 이 수업 나눔과 관련해서 제가 이 K묵 강좌 중에서 저 단국대학교 자 김민정 교수의 교육 방법 및 교육 과학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단국대학교 또 윤미성 교수의 어떤 교육 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방금 및 교육공학과 이 교육심리를 조금 시간이 되실 때마다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묵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수업 지도안 작성 후반부에 이 K묵 관련되는 그 자료들을 다시 탑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수업 실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발표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준 언어적인 표현을 자, 적절하게 구사하라. 자, 발음과 관련해서 자, 발음은 정확한가 이렇게 발음을 갖다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 이렇게 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시겠습니다. 평소 이렇게 책 읽기를 통해서 이 발음을 갖다가 이렇게 또박또박 하시는 연습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번 표준 발음법을 구사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군더더기 말은 없는가? 사실 이 군더더기 말은 이게 그 우리가 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몸에 쫙 배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치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본인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특정한 군더더기 말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자 본인이 의식적으로 자 이런 말들을 갖다 줄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갖다 하시다 보면은 좀 실제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자,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억양,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목소리의 그 강약, 그리고 말하는 속도, 사실 이 말하는 속도가 너무 이렇게 빠르다든지 이렇게 너무 느리다 이렇게 해버린 경우는 좀 듣는 사람이 조금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런 말하기 속도를 갖다가 이 본인들이 찾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 말하기, 이렇게 주의 집중 및 이 말의 내용을 반전시키고 할 때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적절하게 잘 구사하시는 것도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언어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자, 얼굴 표정은 자연스러운가? 자, 화난 얼굴, 우울한 얼굴, 뭐 긴장한 얼굴. 자, 무표정한 표정 짓지 않기입니다. 2번. 얼굴에 미소를 띠는가?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면은 어떤 자신감과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어떤 청중들에게 호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미소를 짓는 것은 어떤 무표정만큼이나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좀 계속 웃게 되면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저 왜 자꾸 저 실실 쪼개지? 뭐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소는 메시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짓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어떤 시선은 어떤 청중들을 향하고 있는가? 어떤 눈 맞춤, 아이 컨택을 위한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한 사람당 대체로 3초 정도의 어떤 시선을 주면 됩니다. 어떤 스쳐 지나가듯이 전체 청중을 바라보는 것이나 맨 뒤에 벽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시선은 어떤 청중들에게 골고루 분산하고 있는가? 어떤 시선의 중심점을 잡고 어떤 청중을 한 세 분단으로 나눈 다음 이렇게 골고루 쳐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발표다 긴장하다 보면은 한쪽만 계속 보거든요.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오른쪽 앞에 앉아 있는 청중들을 보통 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죠? 중앙, 왼쪽, 맨 뒤쪽 청정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보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자세는 바르고 안정적인가? 자, 청중들의 어떤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헛기침을 하는 행동, 뭐 안경을 올리는 행동, 넥타이나 스카프를 뭐 곤충매는 행동, 뭐 바지나 치마를 뭐 추어 올리는 행동, 머리를 만지거나 끌적이는 행동, 자, 눈을 찡그리는 행동, 어깨나 목을 움찔거리는 행동, 허리에 손을 올리는 행동, 자, 뒷짐지는 행동, 자, 엉덩이를 잡는 행동, 자,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이거 보통 교수님들 보통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수업하시는데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팔짱을 끼는 행동, 그 다음에 손톱을 무는 행동, 뭐 입술을 깨무는 행동, 자, 입으로 바람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는 행동.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빨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빨이 빠진 일 하면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위 치아가 서로 부딪히는 어떤 행동, 뭐 발을 흔드는 행동, 몸을 앞뒤로 좌우로 흔드는 행동, 이렇게 너무 긴장하다 보면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몸을 갖다 계속 흔들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나 필기 도구를 두드리는 행동, 특히 이렇게 교수님이나 학생들 보면 이렇게 필기도 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두드리거나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것 행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그 보게 되면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고나 메모장을 막 소리 나게 뒤적인다든지 이렇게 연단에 이렇게 막 기댄다든지 어떤 바닥이나 뭐 천장, 창문, 왜 이렇게 긴장되니까 사람들 얼굴 보기는 좀 힘드니까 이렇게 바닥이나 천장, 창문을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곤치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의식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발표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여섯 번째, 몸짓이 자연스럽고 적절한가? 자, 몸 전체를 어떤 이용하는 그런 몸짓으로는 어떤 우리가 청중들에게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등을 통해서 어떤 발표자에게 긴장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말하기에 강조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긴장되실 때마다 이렇게 한번 청중들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그리면 그죠? 이것도 또 이렇게 정신이 산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한 내용을 설명할 때나 어떤 감정적인 내용을 어떤 말하거나 힘 있는 주장을 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딱 이때는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거나 어떤 강조를 할 때는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몸짓은 어떤 분위기, 상황, 어떤 형식이 변한다는 그런 실효가 필요한 지점에서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어떤 제스처를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자, 몸의 일부를 이용하는 제스처는 대부분 어떤 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스처는 메시지의 의미를 강조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청중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자, 그러나 제스처를 또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면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동선입니다. 자, 서 있는 자리를 적절하게 옮겨주는가. 이렇게 발표자가 어디에 서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한 자세로 한 곳에 서서 발표하는 것은 어떤 상당한 긴장감과 지루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뭐 반대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어떤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움직여주는 것도 상당히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복장은 단정하고 적절한가. 보통 우리 첫인상은 짧게는 0.1초, 그럼 길게는 뭐 10초 안에 이렇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적절한 복장을 갖춰 있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화려한 복장이나 아니면 노출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선글라스, 모자 착용도 뭐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어떤 세련된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졌다 할지라도 화난 얼굴, 우울한 얼굴, 긴장한 표정, 그 무표정한 표정이나 어떤 경직된 이런 어떤 그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이렇게 청중들을 대한다면 그 모든 어떤 외적 이미지를 위한 노력이 이렇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 불안증 어떤 극복법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자신의 그 발표 불안증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술하라. 제일 먼저 내가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자,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무대에 서기만 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릿속만 멍해지는지, 자, 얼굴이 붉어지고 손발이 떨리는지,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가 진단을 실시해서 어떤 자신의 발표 형태를 어떤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발표를 많이 해봐야지만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됩니다. 2번, 자, 발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행 연습을 하라. 자, 발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발표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표 준비를 한 후에 예행 연습을 한다면 발표 불안증은 줄어들 것입니다. 자, 발표 불안증의 정도는 발표 준비 양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표 서론 부분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표 불안증은 발표 시작 직전과 직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스스로 발표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발표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청중 앞에서 발표를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이 발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라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제를 갖다 부여받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는 많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갖다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 있었던 내용이나 그런 잘 아는 분야를 다루면은 본인도 모르게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서 발표 불안증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모범적인 발표 방식을 그런 벤치마킹하라. 자, 다른 사람의 발표 방식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그 나의 것으로 이렇게 체화한다면은 발표 불안증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그 TV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발표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발표 불안증 치유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지나치게 어떤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발표 불안증은 내 발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나 어떤 지나치게 잘해야 한다는 그런 과도한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 압박감과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어떤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은 어떤 긴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의 역량 범위 내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필요하다면 긴장될 상황에서 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을 가볍게 바라보고 별일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마음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2번,
난 잘할 자격이 있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기 암시를 하십시오. 자, 발표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발표가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발표를 한번 임해 보십시오. 설령 내가 긴장하고 버벅대더라도 그런 어떤 나 자신을 질책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또한 발표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하시더라도 뭐 스스로 괜찮다, 뭐 잘하고 있다, 다음에는 뭐 더 잘할 거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지지와 칭찬을 본인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발표 불안증을 숨기지 말고 솔직히 밝히자. 혹시 발표 불안증이 심해서 중간에 생각이 나지 않거나 혹시 내용이 끊어진다면 뭐 잠시 깊은 심호흡을 해서 뭐 긴장을 풀어준 다음에 어떤 청중들이나 학생들에게 사실 제가 발표 불안증이 너무 많아서 떨립니다라고 솔직히 뭐 밝히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그 교육 목표의 그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육 목표는 그죠? 자, 교육을 통해서 자, 기대되는 그 성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목표는 그 교육 활동의 기준과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좀 이렇게 구체적일수록 그죠? 좀 교육 활동의 내용과 자, 이를 통해 달성해야 할 것들을 자,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교육 목표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보통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그 행동을 규명해서 그 행위 동사, 자, behavior, verb로 이렇게 진술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죠. 그 벤자민 블룸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블룸의 이 교육 목표 분류학은 참 이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요. 자,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그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 그 Cognitive Domain. 자, 교육 목표 분류학. 자, 인지적인 영역. 자, 이것은 벤자민 블룸이 1956년도에 이렇게 발표된 책입니다. 그리고 크레스월가 그리고 블룸 본인 그리고 마시아가 1973년도에 발표한 Affective Domain 이렇게 그 정의적인 영역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블룸의 제자들이 텍사노미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그리고 교수 학습 그리고 평가에 대한 그런 어떤 분류학을 갖다가 새롭게 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블룸의 그 텍사노미는 그 저차원적인 그런 어떤 사고력에서 자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력으로 한 6단계를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이해, 응용, 분석, 종합, 평가로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블룸의 제자들이 자 블룸의 그 이 텍사노미를 갖다가 자 리바이즈 텍사노미 이렇게 다시 어떤 수정된 그런 텍사노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기억하기 그리고 이해하기 자 응용하기 자 분석하기 자 평가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자 평가하기 그 위에 이제 가장 높은 어떤 그 고차원적인 사고력으로는 이 창조하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의 그 리바이즈드 텍사노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기억하기, 자, 인지하기, 자, 열거하기, 자, 묘사하기, 알아보기, 이 검색하기, 자, 이름 붙이기, 배치하기, 찾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해하기입니다. 자, 해석하기, 요약하기, 추론하기, 주석하기, 자, 분류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 예시하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응용하기는 자, 시행하기, 수행하기, 사용하기, 실행하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분석하기에는 자, 비교하기, 구조화하기, 자, 해체하기, 자, 속성 파악하기, 개요화하기, 찾기, 자, 체계화하기, 통합하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평가하기에는 자, 확인하기, 가설화하기, 비평하기, 실험하기, 판단하기, 시험하기, 탐색하기, 관찰하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력인 자, 창조하기에는 자, 설계하기, 구성하기, 계획하기, 제작하기, 발명하기, 창안하기, 이 만들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정의적 영역의 그 목표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면화의 수준에 따라서 자, 정의적인 영역의 영역은 수용, 그 반응, 가치와 조직화, 자, 인격화의 그 다섯 유목으로 분류됩니다. 자, 정의란 개인이 특정 대상, 그 활동, 그 사상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감정과 느낌을 의미합니다. 자, 내면화는 자, 외부의 가치, 규범, 표준 등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면화는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자, 구체적인 것이 자, 추상적인 것으로, 자, 외부의 것이 자, 내부의 것으로, 자, 의식적인 것이 자, 무의식적인 것으로, 자, 타율적인 것이 자율적인 것으로 변환됨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다섯 개의 하위 영역 또한 자,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 위계적으로 조직된 정의적 영역의 다섯 개 하위 영역별로 자, 그 의미와 자, 분류 항목, 목표 진술을 위한 그런 행동 동사의 예시 목록, 그리고 일반 목표 예시를 어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입니다. 자, 어떤 자극이나 자, 활동을 자, 기꺼이 수용하고 자,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민감성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 목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업을 주의 깊게 듣기, 자,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사회 문제에 민감성을 보이기, 자, 학급 활동에 주목하기,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자, 어떤 자극 또는 자, 활동에 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반응하며 자, 그러한 참여와 자, 반응에서 자, 만족감을 얻게 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 목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칙을 준수하기, 자, 학급 토론에 참여하기, 자, 실험 과제를 완성하기, 특정 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자, 교과에 흥미를 보이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가치화입니다. 자, 특정한 대상, 활동 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의의와 가치를 직접 추구하고 자, 행동으로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일반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적 절차에 대한 그런 신념을 나타내기. 자, 일상생활에서 과학의 역할을 중시하기. 자, 사회를 개선하려는 자, 의지를 나타내기. 자, 우수한 문학 작품에 대한 욕구를 형성하기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직화입니다. 자, 일관성 있는 그런 가치 체계를 그런 내면화시키는 그런 전초 단계로서 자, 서로 다른 수준 또는 그런 종류의 가치를 자, 비교하고 자, 연관시켜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책임을 어떤 조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기, 어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어떤 수용하기, 자신의 능력, 흥미, 신념에 일치하는 인생 계획을 수립하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인격화입니다. 자, 개인의 행동 및 어떤 생활의 기준이 되며 가치관이 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고 또 그것이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그런 가능한 정도로 확고하게 그의 인격의 일부로 내면화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일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전의식을 나타내기, 자립심을 나타내기, 집단 활동에서 협력하기, 자, 문제 해결에 자,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근면, 정확성, 자율성을 나타내기,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하기, 자, 일관성이 있는 그런 삶의 철학을 보이기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수업 지도안
그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초등 특수교육의 그 사례입니다. 자, 수업 지도안 보시면은 그 단원명이 있고, 그죠? 그 학습 주제가 제시되어 있고, 여기서 독특한 것은 그 학습 목표가 그 세 가지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그 특수교육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학습 목표를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단계는 지금 현재 도입 부분입니다. 자, 도입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교사의 부분 보니까 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자, 전시 학습을 상기시키기, 자, 동기 유발하기, 자, 학습 목표 및 자, 활동을 안내하기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이 이렇게 가나 다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료 및 유의사항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료는 동그라미, 그리고 유의사항은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눈에 딱 보이도록 이렇게 제시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학습 단계 그 전개를 보시면, 자, 교사의 활동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 1, 자, 개념 형성, 개별 학습, 고리 던지기, 놀이하기. 자, 활동 2, 자, 개념 확장, 자, 협동 학습, 자, 릴레이 과자 먹기. 자, 활동 3, 자, 일반화, 개별 학습, 자, 플래시 퀴즈 풀기. 자, 그리고 정리 단계를 보시면, 그죠? 자, 학습 활동 정리하기. 자, 실무원이 자, 찍은 오늘의 활동 사진을 보고 활동 내용 정리하기. 그리고 형성 평가하기. 개별 학습지를 통해서 자, 형성 평가하기. 과정과 결과를 피드백하기. 다음 차시 예고하기, 뭐 숙제를 뭐 제시하기,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인사 및 구호 외치기에는 자, 마무리 인사 나누기, 자, 학급 구호 외치기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 사실 이 그 수업 지도안은 제가 그 원래 그 부산시의 교사로서 지금 발령 받으신 분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네. 사회교과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본적인 정보로서, 그죠? 어떤 대단원, 중단원, 그리고 소단원, 학년반, 수업 장소, 차시, 수업자, 이게 좀 독특한데 그 교수 학습 모형을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 자, 이렇게 기본 정보를 갖다 이렇게 아주 그 상세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도입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인사, 자, 전시 학습 확인, 동기 유발, 본시 학습 목표 제시, 수업 방법 제시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활동을 갖다가 교사와 학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수업 지도안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자료와 유의사항 등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개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한다. 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해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별 그 탐구 활동을 보면은 자, 4개의 소주제별로 자, 조를 구성한다. 자, 모둠별로 자, 상이한 그런 탐구 자료를 배포한다. 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담당 소주제를 확인한다. 그리고 탐구 자료를 읽고 자, 소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숙지한다. 그리고 서로 협동하여 마인드맵을 제작한다. 그리고 주제 발표 및 학습지 작성 부분을 보시면은 자, 마인드맵 제작 사항을 파악하여 자, 모둠별 탐구 활동을 마무리한다. 자, 모둠별로 한 명씩 학생을 지목하여 자, 앞에 나와 발표하게 한다. 자,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며 자, 종합학습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국제협약 보충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환경 보존을 위한 자, 국제협약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다. 자, 정리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저 학습 내용 요점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자, 핵심 요소를 강조한다. 그리고 형성평가 문제를 제시하고 그 차시 예고 및 인사, 뭐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수업 지도안 같은 경우는 자, 고등학교인데 자, 도입 10분, 자, 전개 35분, 정리 5분에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이렇게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교과의 사례입니다. 자, 본시 교수학습 개요입니다. 자, 일시 대상 그리고 지도 교사 제재 소요 시간 장소 성취 기준 그리고 학습 목표 그리고 수업 전략 그래서 역량이나 그 학습 모형 그 학습 집단 그 중심 활동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자료는 교사와 학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 지도안의 가장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이 성취 기준과 이 수업 전략, 이 교수 학습 자료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잘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제시된 이 음악 교육의 사례는 초등교육 그 예비 교사를 갖다 가르치는 그 음악 교수님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받은 어떤 자료입니다. 네. 지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도입 단계입니다. 자, 학습 내용으로서는 그 전시학습 상기 및 동기 유발 그리고 제재곡을 안내하고 자, 교수 학습 내용 그 파트를 보시면은 자, 아주 그죠? 진짜 대화하듯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그 학생들 스타일에 따라서 자, 이렇게 대화책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 두셔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간략하게 이렇게 뭐 적어 두셔도 됩니다. 이것은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그 조그만한 그런 네모, 그 유의점은 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도입 단계를 더 보면은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부할 문제를 자,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학습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순서를 안내를 하는데, 자, 활동 1은 제제국 익히기, 그리고 활동 2는 숨표 지키며, 자, 노래를 연습하기, 그리고 활동 3은 사박자 지휘에 따라 노래 부르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개 단계 그 일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주요 리듬골과 노래 익히기, 그리고 교수 학습 내용에는, 자, 활동 1, 제제곡 익히기, 자, 동네 한 바퀴 노래를 들려준다, 자, 가사와, 자, 곡의 분위기를 느끼며, 자, 동네 한 바퀴 노래를 듣기, 그리고 제제곡 익히기, 제제곡에 나오는, 자, 음표의 길이를 비교하기, 그리고 제제곡의 그 특징적인 리듬골인 자 점음표 리듬 익히기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16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자료와 유의점을 한번 보시면은 자 제제곡을 들을 때 자 분위기와 가사에 집중해서 듣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리듬 음표 설명할 그림 및 자 표를 제시한다. 자 주요 리듬골 제시하는 자 PPT 화면을 자 제시한다. 이렇게 유의점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료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리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그죠? 그 학습 내용으로서는 그 정리하기와 그 차시 예고가 두 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교수 학습 내용에는 자, 학습한 내용을 자, 정리하게 한다. 자, 소감 이야기하기. 자, 오늘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자, 재미있었던 점. 자, 어려웠던 점은 자, 무엇이었나요? 자, 다음 시간에 자, 공부할 내용을 안내한다.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 알아보기. 이렇게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그 판서 계획입니다. 자, 어떤 그 칠판 제일 중앙 상단에 이 동네 한 바퀴라는 이렇게 노래 제목을 이렇게 적어두고 그죠? 그리고 왼쪽 편에 공부할 문제. 자, 1. 악곡의 주요 리듬골에 맞는 그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2. 자, 숨표를 지키며 전체 가락을 연결하여 노래 부를 수 있다. 3. 교사의 사박자 지휘에 따라 자, 노래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제시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왼쪽 그 하단에는 그죠? 자, 학습 활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1, 제제곡 익히기. 활동 2, 자, 숨표 지키며 노래 연습하기. 활동 3, 뭐 사박자 지휘에 따라 자, 노래 부르기가 있고요. 그리고 칠판 뭐 가운데와 그리고 이렇게 우측 편에는 아마 이거 PPT를 아마 띄워 가지고 이렇게 노래와 그 음표를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 가정 교과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그 민간 출판사에서 자, 교사들 위해서 어떤 제공한 그런 어떤 수업 지도안입니다. 한번 기본 정보부터 한번 볼까요? 자, 소단원명, 교과서 쪽수, 그리고 학습 주제, 그리고 소요 시간, 그리고 학습 목표, 교수 학습 방법, 평가 활동, 그리고 학습 자료가 이 기본 정보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지도안은 크게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유의 사항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도입 단계를 보시면 그죠? 자, 동기 유발 있고 그죠? 그리고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 사항으로서는 자, 국내외 도시를 어떤 사례를 들어 뭐 설명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개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수 학습 활동을 크게 한 세 가지 활동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 자,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그리고 석정 기술의 의미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유의 사항으로서는 자, 모둠별로 자, 충분히 자, 토론을 하게 하고 자, 발표하도록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어떤 직업을 소개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한 가지 기술보다는 자, 융합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리고 적정 기술이 자, 열악한 환경 지역 사람들에게만 자, 필요한 것인지, 자, 우리 생활 주변에 자, 적정 기술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자, 모든별 토론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현지 환경에 맞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리 부분에 있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약 정리를 돕는다는 유의사항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특한 게 이 평가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죠. 자, 지속 가능한 자, 발전의 의미를 자,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알고 자, 발전 방안을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 기술 분야를 찾을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국어 교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저희가 현직 교사 선생님에게 자, 부탁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통 그 현직 그 교사 선생님들이 그 본인의 그 수업 지도안을 보통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수업용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꼭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흔쾌히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그 수업 지도안은 자, 기존의 그런 어떤 고정된 그런 어떤 판에 박힌 그런 수업 지도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아이디어와 독특성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수업 지도안입니다. 그래서 수업 지도안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고정시킬 필요 없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 수업 지도안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본 정보로서 그죠? 자, 수업 브랜드명, 자, 수업 학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수업 교과명, 자, 수업 인원, 그리고 수업 교사명, 그리고 수업 일시, 그리고 지도 단원,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자, 성취 기준이 현재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업 주제, 그리고 전체 다른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차시 흐름이 있습니다. 자, 도입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전시학습 확인, 이 관련 영상, 신앙송 10분. 자, 전개는 전차시의 모둠별로 만든 질문 중에서 각 연에 따라 좋은 질문을 채택하기. 자, 질문에 따라서 각 연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30분. 정리는 한 문장 소감 쓰기, 그 다음 차시 안내가 이렇게 있고요. 자, 평가 방법으로는 자, 협력학습 과정평가, 자, 모둠이 만든 그런 질문 평가 및 해석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수업자의 생각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학습 강좌라는 것은 이게 뭔지를 갖고 한번 잠깐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공개 강좌라는 것은 뭐다? 이게 MOOC인데 Massive Open Online Course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의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이 가능한 그런 웹 기반의 그런 강좌입니다. 이것은 뭐 강의 동영상뿐만 아니고 어떤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그런 질의응답, 그 다음에 퀴즈,
그다음에 학습 커뮤니티, 이 토론 같은 이런 양방향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죠?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한글 자막까지 이렇게 다 탑재가 되어 있고 혹시나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강의를 듣는 것을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 자막도 이렇게 다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공개 강좌가 이렇게 한 강좌를 만드는데 보통 한 5천만 원에서 보통 한 최대한 1억 원까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런 어떤 고가의 그런 어떤 촬영 장비 혹은 방송 장비를 되게 쓰게 되거든요.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번역 작업도 또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이 강좌를 찍는 어떤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실력이 있고 그런 퀄리티가 높은 그런 어떤 교수님들이 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공개 강좌는 그죠? 이렇게 아주 질 높은 우수한 강의를 갖다가 만다. 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 주제인 이런 묵 강좌를 갖다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뭐 여러분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크 플랫폼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유다시티, 그 다음에 코세라, 그 다음에 edX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독일의 아이버시티입니다.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미리아다, 영국의 퓨처런, 그런 프랑스의 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제이묵 2013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슈에탕,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묵, 인도네시아 묵, 한국은 코리아 묵, 줄여서 우리는 K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이렇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묵이 2016년입니다. 더 베스트 묵 플랫폼 오브 2018년도에 가장 어떤 최고의 그런 묵 플랫폼을 갖다 조사를 했는데 1등이 미국의 코세라, 자 2등이 미국의 edX, 3등이 영국의 퓨처런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세라와 edX와 이 퓨처런은 아무래도 이 강좌 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죠? 탑재된 강좌 수가 많고 여기에 어떤 교수진들이 아주 우수한 교수진들을 이렇게 많이 그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코세라, edX, 이 퓨처런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영어만 조금 되시면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갖다 이렇게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그 무국에 좀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다면은 그 클래스 센트럴이라는 그런 어떤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무국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은 이 클래스 센트럴이라는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실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맞는 그런 묵 수업을 찾고 싶을 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클래스 센트럴 묵 검색 포털을 갖다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세라, 뭐 edX, 뭐 퓨처런, 뭐 유다시티 등 주요 묵 서비스 업체와 이렇게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쉽게 검색이 뭐 가능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인 이 K묵을 듣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그죠?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로그인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뭐 교육 관련되는 어떤 그런 어떤 강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회원 가입은 우리는 지금 만 14세가 넘기 때문에 여기 일반 회원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할 때는 이렇게 그 이메일 주소를 적고 그 비밀번호를 적고 그냥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 그 K무 강좌 안내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 그 교육 계열의 그 강좌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강좌들을 제가 그 빨간색 네모 박스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뒀습니다. 자,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그리고 교육 심리, 그리고 상담학 들어가기, 성인 학습 및 상담, 그리고 소통, 행복과 변화로 가는 길, 자, 수어의 이해, 그 장애, 다양성,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 진로 지도와 상담, 그 창의성의 발견, 그리고 한국 수어 이해와 기초 실습, 그 함께하는 장애 탐험이 있겠습니다. K무 강좌 중에서 이 교육계열 파트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추천하는 강좌를 몇 과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입니다. 단국대학교 자 김민정 교수님이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 목차를 한번 보시면 그죠? 뭐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이란, 그리고 교수 학습 과정의 이해, 자 수업의 구성과 절차, 그리고 교수 설계, 교수 설계 디귴 K 모형, 교수 이론과 수업 모형 1, 2, 그 다양한 수업 방법 및 동기 설계 전략, 자 교수 매치의 유형과 활용, 멀티미디어 학습, 자 이러닝, 모크, 디지털 학습, 자 미시적 교수 설계, 자 수업 지도안의 작성, 그리고 수업 분석이 현재 수업의 교육 과정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좌를 갖다가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반드시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그 과목은 그 den국대학교 그 윤미성 교수님의 그 교육 심리 과목입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시면 그죠? 자, 교육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발달과 관련해서 자, 인지, 성격, 자, 도덕성 및 기타. 그리고 개인차와 관련해서는 지능, 자, 인지, 학습 양식 및 기타 개인차 변인. 그리고 특수한 학습자, 그리고 학습과 관련해서 자, 행동 및 사회 인지 접근, 그리고 인지주의 접근, 자, 구성주의적인 접근, 그리고 학습 동기, 자, 효과적인 교수, 학급 관리 및 생활 지도와 상담, 평가가 현재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좌도 상당히 좋은 강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강좌는 그 서울대학교 김창대 교수의 그 상담학 들어가기입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시면 그죠? 자, 마음의 고통, 괴로움, 그리고 상담, 그리고 상담과 인간 변화, 정신 역동적 접근으로서 그죠? 프로이드의 추동 이론, 대상관계 애착 이론, 그리고 인지 행동적 접근으로서 그죠? 행동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 자, 인본주의적 접근, 가족 상담적 접근으로서 체계적인 접근, 상담 접근 퍼즐 맞추기, 상담의 단계와 과정, 상담 기법 1, 2, 상담 연구로 교육 과정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좌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강좌는 그 단국대학교 한경근 교수의 장애, 다양성,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그 다양한 학습자의 이해, 그리고 장애인 권리의 이해,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서 행동 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그 학습 장애, 의사소통 장애 및 자, 영재 학습자의 이해와 교육 지원,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 그리고 장애 아동 부모와 가족 지원, 그 함께하는 글로벌 특수교육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갖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이 강좌도 한번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 수업 지도안 작성, 그리고 수업 실현, 그런 수업 나눔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초등 특수, 그리고 사회, 음악, 그리고 기술 과정, 이 국어 5가지 교과의 그런 수업 지도안 작성의 사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그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인 이런 K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K목 강좌 중에서 이 교육 관련 강좌를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1시간 가량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